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드 프로젝트로 커리어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하이퍼 커넥트의 조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이퍼 커넥트 데브옵스 팀에서 인터널 플랫폼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세 개 정도의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았고 웹 풀스택 엔지니어로 프론트, 백엔드 그리고 데브옵스까지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술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게 한 20개 정도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12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 스택 전환과 커리어 전환을 함께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지나왔던 커리어 패스를 되돌아보면서 왜 성장의 수단으로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선택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커리어 성장으로 이끌어 나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5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첫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총 회사의 직원은 3명이었고 개발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2년 동안 사수 없이 정말 눈물겹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성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PHP를 주 기술 스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 개발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 회사에서도 역시 PHP를 주 기술 스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사수도 생기고 개발자 동료도 생겼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겁고, 그리고 같이 일하기만 해도 되게 성장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아마 기술 스택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동료분은 스프링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었고, 나중에 그렇게 가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저는 이때 사이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저의 성장의 수단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때 뭐 리액트나 페이스트 API나 당시 이제 많이 사용하던 기술들을 써보면서 그렇게 기술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그렇게 이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는 네스트.js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 처음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이것 역시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니까 또 하나가 대박이 나서 MAU가 한 4.5만 정도 되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회사에 와서는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또 기를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 주도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3년 차 주니어 당시에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걸 공부를 해야 하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큰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지? 그리고 커리어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하지? 사이드 프로젝트 다들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직을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사실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택했던 전략 첫 번째는 도메인을 연계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인터넷 방송 도메인을 되게 좋아해서 그 도메인을 하는 회사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도 그거를 강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직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다음은 이제 포지션 연계였어요. 사실은 이제 PHP를 주로 사용을 했었으니까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여러 기술 스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직한 회사가 레거시 PHP에서 네스트.j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PHP 레거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네스트.js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했던 것 같은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이런 쪽의 기술적 역량들을 가능성을 열었던 것 같고, 그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세일즈를 해야 될 거잖아요. 나를 뽑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었는데 오른쪽에 이미지가 이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입니다. 이게 깃북을 사용을 했는데 되게 이력서나 경력 기술 내용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내용들을 많더라도 되게 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노션 포트폴리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가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많아질수록 이게 뎁스가 깊어져서 보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볼 계획이 있으신 분은 깃북을 사용해봐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가장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직접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사실 성향이 되게 다르고 그리고 또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접근법이 더 나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참고를 해서 자기와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크기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 2, 3일 정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3일 이내에 어떻게 끝낼 수 있지? 하지만 사실은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몰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시작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 3일보다 길어지면은 못 끝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몰입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스코프를 줄여라, 사이즈를 줄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2, 3일이라는 기간이 그 몰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몰입을 유지할 수 있어 라면은 일주일 정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면 되는 거고, 나는 한 하루 정도 만에 하루 정도 몰입을 집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정도 사이즈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사이즈가 한 2, 3일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2, 3일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정도로 기능 범위를 좁히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트위치 생방송을 여러 개 동시에 띄워두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약간 뭐 아이프레임 여러 개 그냥 띄워두고 그 다음에 상태 관리해서 어떤 방송을 보여줄지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기능 범위를 줄이니까 하루 만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제가 리액트를 써본 두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별로 많이 사용해보지 못한 기술이더라도 이렇게 스코프를 줄이면 정말 내가 많이 사용해보지 못한 기술이라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주제 선정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어떤 주제로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저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맥락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사이드 프로젝트에는 몰입이 중요하다.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걸 잘 끝내기 위해서라면은 역시 끝내기 위해서는 흥미 유지가 사실 끝까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 주제로 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없다면 주변에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거를 아이디어로 만들어 보거나,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를 정할 때 내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것, 또 요즘 트렌드를 참고하는 그런 주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초창기 때 코로나 맵, 코로나 지도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제도 되게 좋은 주제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2년 4월달 이쯤에 제가 가계부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관심 분야를 좀 떠올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프로젝트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좀 2, 3일 이내로 짧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평소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주제나 소재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가 한 번도 써보진 못했는데 한번 써보고 싶었던 기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딱 하나만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던 기술을 처음 도입해본다라고 하면은 되게 두려움이 먼저 들잖아요. 정말 사실은 기초적인 수준밖에 못 쓸 건데 뭐 헬로월드 처음에 찍고 그 다음에 공식 문서 제일 앞에 있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사실 쓸 건데 그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이번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프로젝트,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처음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사용했을 때보다는 더 그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기술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정말 꼭 유니크한 기술을 그렇게 선택해야 되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론트엔드면 그냥 UI 라이브러리, 뭐 CSS 프레임워크 이런 걸 하나 더 써봐도 좋고, 백엔드면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배포 방식을 좀 변경해봐도 좋고, 모니터링 같은 거를 새로 도입해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의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큰 발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이제 MBTI 검사처럼 문항 5개를 주고 답을 고르면 나랑 잘 맞는 스트리머를 추천해주는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때 Next.js랑 테일윈드 CSS 그리고 벌셀 배포하는 거를 처음 써봤어요. 이걸 써봤던 이유가 원래는 그냥 생 리액트로만 개발하다가 Next.js가 되게 유행한다던데 라고 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써봤고, 그리고 테일윈드 CSS도 벌셀도 되게 좋다더라 라고 들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안 써본 기술을 추가할 때, 그 기술을 선택할 때 요즘 유행하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도 요즘 유행하고 한번 써보고 싶었던 그런 기술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퀴즈 응시하는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는데, 요거는 레디스를 처음 써봤습니다. 회사에서 레디스를 쓰는데 사실 회사에서 쓰는 기술들이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코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나는 그 코드 위에서 유지보수나 뭐 수정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 세팅해서 레디스 연동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프로젝트에서 이미 사용 중인 기술인데 내가 처음부터 세팅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기술을 하나씩 추가해서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자라는 좀 다소 공격적인 주제인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들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백엔드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AWS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벌셀이나 슈퍼베이스 그런 인프라 레벨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도메인 구매 비용부터 시작해서 앱 개발을 한다면 스토어 개발자 계정 등록 비용도 사실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죠.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이유가 실제 이 돈을 내고 사용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티어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프리티어랑 유료 플랜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해봐야지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을 때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에 쓰는 돈을 그냥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거다, 내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 비용을 들여서 내 성장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재작년 11월에 트위치가 한국에서 VOD 서비스를 종료를 한 이후에 대체 서비스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이제 MAU 4.5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클립 영상,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뭔가 재미난 부분이 나왔을 때 60초 이내의 영상을 잘라서 보관하고 재생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동영상 서비스다 보니까
뭐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같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고 3개월 동안 운영한 뒤에 총 한 4, 500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갔고 수익 모델도 따로 없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정말 다양하고 실전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세팅해서 서비스를 런칭하고 사용자 0명부터 4.5만 명까지 키우는 동안 많은 이제 기술적인 그런 챌린지를 해나갔었고 그런 경험들을 포트폴리오와 이력서에 녹여내서 이직에도 성공을 했었고 이때 투자했던 비용을 나중에 연봉 인상과 이직을 통해서 다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팀 프로젝트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 프로젝트로 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팀 프로젝트로 하면은 사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처음에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지 그런 컨벤션 같은 것도 정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은 내가 온전히 이 프로젝트에 몰입해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이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프로젝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프로젝트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더 공부를 한 뒤에 뭔가 강의라도 사서 강의를 좀 보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할 거야.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된 그 시점은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부딪혀 보는 게 더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좀 그런가요? 오늘 집에 가서 GitHub 레포 만들고 프로젝트 세팅하고 첫 기능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이드 프로젝트 잘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내용들이 이제 프로젝트의 크기 맥스 2, 3일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사이즈면 적절하다. 그리고 주제는 내가 최대한 관심 있는 분야로 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 번도 안 써봤던 기술을 한 가지씩만 추가를 해보자 프로젝트에.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자. 사이드 프로젝트에 쓰는 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할 준비된 시점은 빠르게 오지 않으니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그게 더 빠른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실천하는 거겠죠. 집에 가서 제일 마지막 줄이 사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일단 시작해보자. 사이드 프로젝트를 사실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성장을 위해서 사실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장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서 지금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 성장의 길로 여러분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